네,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저희는 총 8개의 가지를 배웠었고 그 8개의 가지의 다시 작은 가지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작은 가지에 다시 작은 가지들이 언급이 된 것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 아터리라고 하면은 맥실라리 아터리가 가장 중요한 아터리 중에 하나일 테고요. 그 외에도 레이비알 아터리나 혹은 페이셜 아터리 등이 중요하고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 책에 다시 정리되어 있는 팔라타인 톤실에 분포하는 동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톤실에 들어가는 동맥들은 총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1, 2, 3, 4번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직접 적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톤실의 분포, 특히 이 톤실은 여러 군데 있는데 팔라타인 톤실입니다. 팔라타인 톤실에 분포하는 동맥으로서는 첫 번째로 ascending pharyngeal artery의 팔라타인 브랜치, 두 번째 페이셜 아터리 중에서는 톤실라 브랜치라는 게 있었는데 편도가지와 페이셜 아터리 자체의 오름이천장 동맥 ascending palatine 아터리가 있었죠. 그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링구얼 아터리 중에서 도잘 링구얼 아터리가 있고 이 아터리 중에는 톤실라 브랜치가 있습니다. 다시 네 번째, 맥실라리 아터리가 있고요. 여기는 디센딩, 금방 배웠던 디센딩 팔라타인 아터리가 있고 디센딩 팔라타인 아터리 중에서 그레이터는 앞쪽으로, 레서는 약간 뒤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서 팔라타인 아터리가 분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페이셜 아터리는 톤실라 브랜치 하나랑 그 다음에 어센딩 팔라타인 아터리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두 개가 관련이 되어 있다. 팔라타인 톤실에다가 혈액을 공급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어센딩 파린지얼 아터리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얘들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해볼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얘들 자체는 전부 뭐예요? 전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의 8개 메이저 분지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죠? 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총 5개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닌지스는 뭐라고 그랬죠? 뇌막이죠. 뇌막이고 총 3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듀라메터, 파이어메터, 아라크노이드 메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메닌지스의 분포를 하는 동맥들이 또 있어요. 이 동맥들을 한번 써보게 되면 자, 요것은 일단은 카테고리 자체가 뒤에 거를 배우고 후수에 나오는 뒤쪽에 나오는 동맥을 조금 더 배우고 하시는 게 좋겠지만 책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일단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저희는 이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까지만 배운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카로티드 아테리에 속하는 걸로 먼저 1번 오시피탈 아테리의 메닌지얼 브랜치, 두 번째 오르민드 동맥 어센딩 파린지얼 아터리, 저 위에도 나왔었는데 어센딩 파린지얼 아터리의 역시 메닌지얼 브랜치, 세 번째 맥실라리 아터리의 여기에는 두 개가 있었죠. 그죠? 맥실라리 아터리의 퍼스트 파트에 보면은 미들 하고 억세서리 이름 자체에 나옵니다. 메닌지알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라서 아터리죠. 브랜치가 아니라. 이렇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4개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에 이제 조금 있다가 언급이 될 버테브랄 아터리. 네, 사실은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나중에 포레이먼 마그넘으로 들어갈 때 베이질 아터리로 합쳐진 이 버테브랄 아터리의 메닌지얼 브랜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요. 예, 아터리 자체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버테브랄 아터리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언급이 될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예,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중요한 분지 중에 하나가 옵탈믹 아터리이죠. 여러분들이 올빗에서 눈화계에서 나오는 아터리 중에 하나인데요. 옵탈믹 아터리. 예. 그리고 옵탈믹 아터리 자체에서 있는 라크리말 아터리 의 다시 분지인 리커런트 메닌지얼 브랜치.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에 역시 옵탈믹 아터리 분지인 안테리어 에스모이덜 아터리랑 역시 옵탈믹 아터리 분지인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아터리. 자, 요것들은 이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포라멘과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포레이먼을 배웠었죠. 눈화계에서.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조금 이따가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를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면서 정리가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를 다룬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턱 동맥과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바깥 목 동맥에 요약이 되어 있는 표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목 동맥 중에 중요한 가지인 눈 동맥, 옵탈믹 아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탈믹 아터리이죠. 네. 이 옵탈믹 아터리는 손목 동맥에서 나오고 시각신경광 앞틱 커넬을 지나서 눈학으로 들어와서 안구, 눈물샘에 분포하며 일부는 눈학을 나와서 이마와 코 부위에 분포를 합니다. 그죠? 네,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손목동맥 들어갑니다. 내경동맥이라고도 합니다. 네, 손목동맥은 방패연골의 윗모서리 높이에서 온목동맥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 뇌, 안구, 눈화계 기관 및 이마 부위에 분포하며 목에서는 가지를 내지 않습니다. 자, 목에서 가지를 내지 않는 거 참 다행이죠. 그죠? 네, 목에서 가지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외울 것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있고요. 쭉 올라가다가 갑상연골이라고 하는 거,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여기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의 윗모서리 부분이니까 여기 정도의 높이에서겠죠. 그죠? 여기 정도의 높이에서부터 두 개로 갈라져서 이때까지 저희가 배웠었던 뭐죠?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분지가 되고요. 그 다음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지금과 같이 분지돼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구멍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구멍에 들어가서 꺾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더 머릿속 크레니얼 캐버티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목동맥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보다도 더 깊게 위치하고 목으로 올라가 목동맥 간 카로티드 커넬을 통해서 뼈 안으로 크레니얼 캐버티 머리뼈 안으로 들어가며 머리뼈 안에서는 옵탈믹 아테리 안동맥을 내어서 눈학으로 가서 눈에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그렸던 것에서 이 구멍 그리고 이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카로티드 커넬입니다. 자, 이것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 지금 제가 표시한 이 그림, 아스테리스크한 이 표시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지금 템포럴 본입니다. 템포럴 본. 템포럴 본의 inferior view입니다. inferior view. inferior view이고 inferior view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 부위가 opening of carotid canal인데 다른 표현으로 쓰면 저희 책에 있는 표현으로 쓰면 external orifice 입구죠. of carotid canal이거든요. 캐로티드 커넬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서 90도로 꺾어진 다음에 점선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커넬,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이 커넬이 될 테고요. 여기가 다시 구멍이 돼서 이렇게 밖으로 화살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는 이 부위는 inferior view of skull에서 나오는 foramen 라세룸이죠. 라세룸. 자, 그래서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부위가 foramen 라세룸이 있는 부위인데요. 카로티드 커넬을 지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는 곳이 미들 크레니얼 파사가 됩니다. 미들 크레니얼 파사가 되고, 미들 크레니얼 파사가 있는 부위에 캐버너스 사이너스가 있어요. 캐버너스 사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아터리가 통과를 하는 것이죠. 쭉 가서 이렇게 가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 머리 쪽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카로티드 카날의 입구까지 들어가는 부위, 여기서부터 갑상연골, 처음부터 갑상연골의 윗모서리에서부터 이렇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랑 구분돼서 올라가서 익스터널 오리파이스 오브 카로티드 커넬까지의 부분을 서비컬 파트, 1 서비컬 파트, 그 다음 익스터널 오리파이스에서부터 포레멘 라세룸이 있는 이쪽까지 카로티드 커넬 내부에 있는 부분을 두 번째 파트라고 해서 여기를 페트로스 파트, 그런 캐버너스 사이너스 속을 지나가는 이 부위를 세 번째가 돼가지고 세 번째로 보고 캐버너스 파트, 마지막으로 눈이랑 머리 속에 분포하는 이 부분을 크레니얼 파트라고 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것을 총 7개의 파트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를 읽어보면, 책을 계속 읽어보면 옵탈믹 아터리로 나눠지기 전에 뇌에 분포하는 앞 대뇌동맥,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트리와 중간 대뇌동맥, 미들 세레브랄 아트리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세레브럴 서클 오브 윌리스하고 관계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송목동맥의 가지를 대충 두 가지만 중요한 것만 들어본다고 하면 하나가 옵탈믹 아터리고 또 하나가 대뇌동맥 세레브럴 아터리입니다. 이 세레브럴 아터리 중에서는 안테리어랑 미들만 해당되고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는 송목동맥의 가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이 될 테고요. 네 번째, 송목동맥은 캐로티드 커넬의 바깥구멍, 익스터널 오리파이스에서 강하게 만곡을 하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여기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의 방향은 거의 수직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만곡은 심장 박동에 의한 혈액의 충격을 완화시켜서 뇌 조직에 균등한 혈압의 혈류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척추동맥 버테브럴 아터리가 첫째 목뼈 아틀라스의 윗면에서 강하게 만곡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생각된다. 자, 이것은 척추동맥 때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 보면은 송목동맥의 네 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서비컬 파트는 관자뼈의 바위 부분에 있는 카로티드 커넬의 익스터널 오리파이스까지 이루는 부분이고요. 시작부터. 페트로스 파트는 목동맥관을 지나가는 부분, 그리고 캐버너스 파트는 해면 정맥골 부분을 지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네 번째 대뇌 부분은 뇌에 가는 부분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에서
잠깐 미들 크레니얼 파사를 이루는 뼈 중에 스페노이드 본, 스페노이드 본의 윗면을 잠깐 보면서 캐버너스 파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캐버너스 파트 부분은 여기 보시는 캐로티드 서커스 혹은 캐로티드 그루브라고 하는 구조가 있죠. 그죠? 이 구조, 이 돌즘 셀라에랑 투버클럼 셀라에를 갖고 있는 이 안장 부위 양쪽에 보면은 안장 부위 양쪽에 있는 서커스 혹은 그루브가 있고 여기를 지금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통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통과를 하는 거의 위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캐버너스 사이너스예요. 캐버너스 사이너스이고, 그 다음 그림에서 이제 이 스페노이드 본에는 중요한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옵틱 캐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쪽에 있죠. 그죠? 옵틱 캐날 쪽으로 해서 옵틱 너브랑 같이 이 옵탈믹 아터리가 앞쪽으로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중요한 구멍이라고 볼 수 있는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가 있죠.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 1위로는 캐버너스 사이너스 속을 지나가는 다른 여러 개의 신경들과 베인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죠. 이것은 앞쪽에 뼈 시간에 눈확 부위에서 배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의 중요 분지인 옵탈믹 아터리, 옵탈믹 아터리, 안동맥, 눈동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동맥은 송목동맥에서 나오고 시각신경관을 지나서 눈확으로 들어가 옵틱 캐널을 지나서 눈확으로 들어가 안구, 아이볼, 라크리말 글랜드에 분포하며 일부는 눈확을 나와서 이마, 폴헤드와 코 부위에 분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동맥의 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크리말 아터리, 두 번째로 레터럴 펠페브랄 아터리, 세 번째로 수프라오비탈 아터리, 네 번째로 수프라트로클리어 아터리, 다섯 번째로 도잘 네이잘 아터리, 여섯 번째로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아터리, 일곱 번째로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아터리,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여기서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대충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노란색의 이 구조물이 앞틱 너브, 앞틱 너브이고, 그 다음 같이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있다가 여기서 앞틱 너브하고 같이 어디로요? 앞틱 캐날, 요 부위가 앞틱 캐날이겠죠. 요 부위가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이 앞틱 캐날일 테고, 옵탈믹 너브가 나와서 옵탈믹 아터리가 나와서요. 여기 보면 라크리말 아터리로 가서 라크리말 글랜드에 분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다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레터럴 펠페브럴 아터리가 있습니다. 레터럴 펠페브럴 아터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림에. 그리고 수프라 오비탈 아터리랑 수프라 트로클리어 아터리가 있죠. 이 그림에서 수프라 오비탈 아터리는 이것입니다. 수프라트로클리어 아테리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프론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수프라트로클리어 아테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앞쪽으로 나와서 도잘 레이잘로 나오는 도잘 레이잘 아테리가
그 다음에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아테리,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아테리가 얘입니다. 자, 여기에서 라크리말 아테리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거의 브랜치 중에 하나가 리커런트 메닌지얼 브랜치라고 그랬죠. 리커런트 메닌지얼 브랜치 한번 다시 써볼까요? 리커런트 메닌지얼 브랜치가 있고요. 그 다음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아테리, 그리고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아테리, 요 세 가지가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의 분지로서 메닌지스, 뇌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의 중요한 분인 옵탈믹 아테리에 대해서 총 7개의 분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다른 분류라든가 다른 아테리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올비탈 그룹이랑 오큘라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비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비트 자체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저희가 설명했었던 아터리들은 오비탈 그룹들이고요. 오큘라 그룹이라고 해서 눈 아이볼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롱 포스테리어 실리아리 아터리라든가 숄트 포스테리어 실리아리 아터리 등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말 아터리 같은 경우에는 눈물샘, 레크리말 글랜드, 아일리드, 결막에 분포를 합니다. 레터럴 펠페브럴 아터리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의 바깥쪽 부위에 분포를 하고요. 눈 확위 동맥, 수프라 오비탈 아터리는 이마 부위의 피부 근육과 머리 뼈막에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수프라트로클리아 아터리, 이것은 프론탈 아터리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수프라 오비탈 아터리, 그 다음에 프론탈 아터리 혹은 수프라트로클리아 아터리, 그리고 도잘 레이잘 아터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순서, 레터럴에서부터 미디알로 가는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잘 레이잘 아터리는 안쪽 눈 구성 미디얼 앵글 오브 아이에서 콧불이 루트 오브 노즈로 내려가 페이셜 아터리의 앵귤라 아터리랑 교통을 하며 눈물주머니 라크리말 색 그리고 콧등 돌즘 오브 노즈의 분포를 합니다. 자, 차이 눈물샘 동맥 라크리말 아터리는 라크리말 글랜드이고 도잘 레이잘 아터리는 라크리말 색입니다. 앞벌집 동맥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아터리는 앞벌집 구멍 엔테리얼 에스모이달 포레이먼을 통해서 일단 머리뼈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별집뼈의 채판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에 있는 구멍을 지나서 네이젤 캐비티 안으로 들어와 코 안의 앞부위 앞벌집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셀스 중간벌집 미들 에스모이달 셀스 및 프론탈 사이너스에 분포를 합니다. 뒷벌집 동맥인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아터리는 뒷벌집 구멍인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포라멘에서 나와서 뒷벌집인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셀과 네이절 캐비티 뒷부위에 분포를 하며 얘들 역시 뇌막에 분포를 하는 아터리들이 되겠습니다. 네,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의 다음으로 중요한 분지인 대뇌동맥 세레브럴 아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동맥은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종말가지이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동맥이죠. 그리고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나가는 것은 앞 대뇌동맥,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랑 중간 대뇌동맥,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짧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죠.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보면 두 개의 분지를 내는데 매우 굵은 분지 이거가 지금 미들 세레브랄 아터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MCA라고도 많이 써요. 그리고 앞쪽으로 분지되는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터리 ACA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ACA가 있다고 치면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있으면 요 두 개가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로부터 나오는 아테리입니다. 이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는 두 개가 이렇게 앞쪽으로 가면서 중간으로 모이는데, 이때 모일 때 두 개의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라고 부릅니다. 한편 자, 조금 이따 설명이 될 테지만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로부터 쭉 올라온 버테브럴 아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테브럴 아터리가 들어가는 구멍은 포라멘 마그눔이죠. 포라멘 매그넘이고, 중간에 가지를 내는 것들은 생략을 하고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죠. 이때 여기가 이제 위에서 두 개가 합쳐질 때 아틀라스이고, 여기 이제 포라멘 마그넘이니까 여기는 아마도 아틀란토 오시피알 조인트가 있는, 네, 이 부분은 아마 아틀란토 오시피탈 조인트가 있는 부분이 될 테고요. 이 아틀란스의 뭐죠? 포라멘 트랜스버자리움 에서 나와서 올라가서 두 개가 합쳐지는 이 부분을 베이질라 아터리라고 그러죠. 베이질라 아터리. 이 베이질라 아터리에서 몇 가지 폰스라든가 이런 곳에 내는 작은 가지들이 있는데 얘는 생략을 하고요. 이 베이질라 아터리로 올라갈 때 여기서도 이제 급격하게 꺾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캐버너스가 아니라 페트로스파트로 들어갈 때 급격히 꺾이는 것처럼 심장에서 올라갈 때 박동에 의해서 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너무 심한 그 플럭추에이션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작용이라고 설명이 책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베이질라 아터리가 위로 올라가서 베이질라 아터리에서 내는 세레브럴 아터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뒤쪽 부분에서 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지금 요 부분이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는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랑 서로 교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있는 점은 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는 양쪽에 있는 바이레터럴한 구조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는 센터에 하나만 있는 구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 본다고 하면, 네, 이 부위가 서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대뇌 동맥의 가지 해서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는 송목동맥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종말 가지이며 대뇌 세레브럼의 안쪽 표면에 분포를 합니다. 중간 대뇌 동맥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는 송목동맥이 역시 종말 가지이고 가쪽 대뇌 고랑 레터럴 세레브럴 서커스, 꽤 큰 서커스죠. 이리로 들어가서 후 상행하여서 대뇌 바깥 표면의 대부분에 분포하며 출혈이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흔히 얘기하는 뇌출혈 현상이 발생되거나 혹은 뇌경색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동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맥이고 MCA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부릅니다.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 그리고 앞 교통 동맥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는 좌우 앞 대뇌 동맥을 연결하는 가지이다. 자, 다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좌우 앞 대뇌 동맥인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를 연결하는 센터에 있는 구조물이고요. 그다음 뒤교통 동맥 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는 뇌 바닥 동맥 베이질라 아터리의 가지인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와 송목 동맥의 가지인 중간 대뇌 동맥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를 연결해서 대뇌 동맥골이 세레브럴 아터리얼 서클. 자,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레브럴 아터리얼 서클. 이걸 다른 말로 윌리스 서클이라고도 부르죠. 윌리스 서클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아테리얼 서클 오브 윌리스.
서클 R이 빠졌네요. 오브 윌리스입니다. 자, 요런 거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던 요 부위가 세레브럴 아테리얼 서클이죠. 자, 그래서 대뇌 동맥골이 대뇌 동맥골이는 뇌 바닥에서 송목 동맥과 척추 동맥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며 다각형 모양의 동맥골이다. 대뇌 동맥골이는 송목 동맥이 가진 앞 대뇌 동맥 세레브럴 아트리와 중간 대뇌 동맥 그리고 척추 동맥이 가진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트리 등 제 3개의 대뇌 동맥이 뇌 바닥에서 앞 교통 동맥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트리 및 뒤 교통 동맥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다각형 모양의 고리가 형성되며 이 고리는 뇌의 혈액순환이 고르게 조절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어서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고 이 대뇌 동맥 고리를 이루는 5가지의 동맥 이름을 쓰라라고 하는 문제가 잘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인데 버테브럴 아터리로 써놓은 것은 서브클라비안 아터리 자체는 굉장히 큰 아터리이죠. 굉장히 큰 아터리로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주로 2학기 때 전체적으로 다룰 테지만 이거의 분지인 버테브럴 아터리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분지인 버테브럴 아터리가 앞쪽에서 언급이 되면서 뇌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6번째,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여기서 획 꺾여서 2개 합쳐져서 베이질라 아터리. 이 부분이 베이질라 아터리죠. 베이질라 아터리로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 베이질라 아터리가 되기 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버테브럴 아터리이고 이 버테브럴 아터리가 나오는 이 부분이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이죠.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랑 이렇게 갈려지기 전에 이것은 그림상에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브라키오 세팔릭 트렁크가 되겠죠. 그죠? 자, 책에 나온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는 좌우 2개이고 주로 팔에 분포하며 뇌, 척수, 목 및 가슴에도 가지를 낸다. 좌우가 다르게 기시하는데 오른쪽은 팔머리 동맥 브라키오세팔릭 아터리 혹은 트렁크에서 나오고 왼쪽은 대동맥 아치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왼쪽의 것이 오른쪽의 것보다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서브클라비안 아터리 중요 가지인 척추 동맥 버테브럴 아터리는 빗장 및 동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지. 이 부분은 뭐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치학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7개의 목뼈가 아니고 목뼈입니다. 목뼈 중 위 6개의 목뼈 CV1부터 CV6까지 서비컬 버테브라의 가로 구멍 포라멘 트랜스버자리움을 통해서 올라가고 요게 포라멘 트랜스버자리움이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있는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위에 있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상에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포라멘 트랜스버자리움이라고 부릅니다. 통해서 올라가고 첫째 목뼈 아틀라스의 윗면에 있는 척추 동맥 고랑. 자, 여기 올라가서 아틀라스 윗면에 이렇게 이 아트리가 놓여져 있는 고랑이 척추 동맥 고랑입니다. 척추 동맥 고랑 그루브 4 버테브랄 아트를 지나고 이어서 뒤통수뼈 오시피탈본이죠. 오시피탈본의 프레임은 마그눔을 거쳐서 머리뼈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숨내 메둘라 블롱가타의 바깥쪽에서 상내방으로 가 다리 내 폰스의 아래 모서리에서 좌우 척추 동맥이 다시 합쳐져 베이질라 아터리가 되고, 자, 뇌를 나중에 2학기 때 배우실 텐데 뇌의 가장 아랫부분이 메둘라 블롱가타고 그 위가 폰스이죠. 폰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좌우 척추 동맥이 합쳐져서 뇌 바닥 동맥 베이질라 아터리가 되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베이질라 아터리가 되고, 베이질라 아터리는 폰스의 윗모서리에서 다시 좌우 뒤 대뇌 동맥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 아까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 역시 세레브럴 서클 오브 윌리스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D대뇌 동맥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척추 동맥은 경과 중에 뇌줄기 브레인스템과 세레벨럼의 가지를 낸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이질라 아터리가 붙어 있는 부분의 베이질라 아터리의 뒷부분에 메둘라 오블롱가타, 펀스라든가 세레벨럼 등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혈액을 공급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네, 동맥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머리 및 목에서의 혈액순환 모식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순환 모식도 대충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심장이 있겠죠, 그죠? 심장. 네, 심장에 어디에서부터 나오나요? 아마도 여기 있는 레프트 벤트리클에서부터 처음 나와야 될 겁니다.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나오면 아올타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올틱 아치, 에올틱 아치가 될 테고요. 에올틱 아치로부터 두 개로 나눠지겠죠. 뭐 중간에 뭐 땡땡땡땡 점을 찍어서 여기를 브레키오 스팔릭 트렁크라고도 쓸 수가 있겠는데 왼쪽은 이게 없이 바로 생략이 될 테고 오른쪽이라면 이게 있겠죠, 그죠? 왼쪽을 기준으로 없다고 책에 없다고 보고 하게 되면 하나는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되겠고 다른 하나는 서브클레비안 아테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는 크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되고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같은 경우에는 뇌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하게 되면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내는 것은 뭐예요?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터리랑 미들 세레브랄 아터리를 내고 이 둘 사이를 뭐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둘 사이를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가 연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편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에서는 머리 쪽으로 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는 머리 쪽으로 내는 것, 얘는 버테브럴 아터리가 있죠. 버테브럴 아터리가 포라멘 마그눔 안에서 뭘로 바뀌나요? 베이질라 아터리로 바뀌고 베이질라 아터리가 두 개로 나뉘어서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터리를 내죠. 그리고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터리하고 미들 세레브랄 아터리 사이에는 다시 뭐가 있어요? 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 좀 복잡해졌는데 여기 부분을 책처럼 깔끔하게는 안 됐지만 여기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윌리스 서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한편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이거와는 관계없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8개의 분지를 내죠.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안쪽으로 주행하는 어센딩 파린지얼, 세 번째가 링구알, 네 번째가 페이셜. 1, 3, 4는 다 앞쪽으로 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뒤로 내는 거죠. 다섯 번째가 오시피털, 더 뒤로 가고요. 밑에서 내서 아시피털 아테리. 여섯 번째가 귀 바로 들어가는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아테리. 일곱 번째가 사실은 맥실라리 아테리죠. 순서상 저희가 맥실라리 아테리를 맨 마지막에 다뤘지만 맥실라리 아테리 더 낮은 곳에 있고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슈퍼피셜 템포랄
아터리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뭐 이제 뇌에서 이렇게 돼서 가게 되면 카필라리, 블러드 카필라리를 지나고 베인 중에서 작은 것을 파이너 베뉴얼이라고 그러죠. 베뉴얼. 그 다음 이게 이후의 시간에 나오는 중요한 거인데요. 머리 및 목의 정맥 중에 중요한 부분인 듀라메타는 메닌지스의 제일 바깥층입니다. 듀라메터의 사이너스입니다. 사이너스. 네, 사이너스가 되고요. 비너스 사이너스 오브 듀라메타가 되고, 그 다음 이것이 인터널 주굴라 베인, 그리고 브라키오세팔릭 베인, 그리고 수피리어 비나 카바.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우심방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굴에 있어서 다른 얼굴의 외곽 쪽에 슈퍼피셜한 부분에 있었던 혈액들은 익스터널 주굴라 베인, 이 부분은 연결이 이제 좀 잘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내려와서 서브클라비안 베인으로 들어가고, 얘가 역시 브라키오세팔릭 베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정맥에서 다시 다루게 될 테니까 일단 동맥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머리 및 목의 동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